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요즘 민주당의 비이성적 행보를 보고 있노라면 국민과 사법부의 심판을 받은 조국 사태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엔 대깨문들의 황당하고 엉뚱한 주장이 넘쳐났지만 최소한 공당이 이처럼 막무가내식으로 범죄를 옹호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더군다나 지난 주말 반정부 거리 집회에서 민주당 의원 7명은 검찰 수사를 인간사냥이라며 정권 퇴진까지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사냥은 누가 했습니까? 자, 오늘 전해진 대장동 일당 관련 보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적지 않게 놀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야말로 영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일이 실제 현실 속에서 존재함에 많은 국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을 겁니다.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 이미 알려진 대로 이 말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 출석을 앞둔 유동규 씨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쓰레기를 먹으라는 둥, 산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둥의 말을 할 수 있는지, 이들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들인지 단박에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내용은 검찰의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부분에서 정진상 실장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지위 및 인맥을 이용하여 핵심 수사 대상자를 회유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종용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인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적시했는데요. 검찰은 정 실장은 작년 9월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씨에게 자신이 김만배 씨를 회유하려던 흔적을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를 던져버릴 것을 지시하고, 실제로 유동규 씨가 신형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 은닉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유동규 씨에게 우리는 모른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며 유동규 씨에게 정 실장은 물론 관련자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종용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찰 출석을 앞둔 유동규 씨에게 출석하지 말고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어라.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며 핵심 인물 유동규 씨를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회유하려 하는 시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라면 유동규 씨가 왜 이재명에게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는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제밖에도 정 실장은 지난달 24일 김용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자신의 부인에게 유동규가 괘씸하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 메시지를 근거로 정 실장이 유동규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도 봤습니다. 또한 검찰은 정진상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물론이고 두 번에 걸친 사기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수년간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사실이 있다며, 올해 초 황무성 전 성남도계공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사건으로 10여 차례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절한 사실도 있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도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진상 측은 어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요.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적법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소 후 폭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남욱 변호사의 작심 폭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로라기보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일갈이라고 해야 맞을 듯한데요. 이재명 측의 대장동 지분에 대해 법정 증언한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를 진술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이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재명 측이 자신의 법정 진술을 허위라고 한 데에 대해서는 왜 아니라고만 하고 위중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없나,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자신 있으면 위중죄로 나를 고소하라. 나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인데요. 남욱 변호사는 솔직히 증언하고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요청한 유동규 씨처럼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는데, 남 변호사는 이재명의 여러 지지자들을 일컫는 이른바 개딸들에 대해서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는 구속되어 있으니까 몰랐는데 누가 개딸들이 칼을 들고 쫓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재명과 관련한 사람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실제로 몇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요. 이게 과연 모두가 우연의 일치였나,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 남 변호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존폐 여부를 가름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증거 기록이 오늘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그 분량만 8,000쪽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 즉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후보 추천 정당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해당 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434억 원가량을 토해내야 하는데요. 이는 300억 원대로 추정되는 민주당 여의도 당사를 팔아도 못 채우는 금액으로 민주당이 제대로 돈을 못 내면 매 분기 나오는 선관위의 경상보조금이나 2024년 총선 때 선거지원금을 차압당하는 사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개인은 물론 민주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것과 관련해 검찰이 남다른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김문기 씨를 알고 있었는데도 작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방송에 3차례 출연해 얼굴도 모른다 등으로 말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지요. 또한 이재명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변경한 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말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한 재판의 2차 준비 기일이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준비 기일은 쟁점 정리와 증거 검토를 위한 절차로 피고인인 이재명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요. 준비 기일을 마치면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검찰이 이재명의 발언이 나온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는 기사 등을 포함해 8,000쪽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검찰의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자 민주당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인정하긴 싫지만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권한과 그 책임이 막중한 공당입니다. 그런데도 당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당력을 쏟아부은 채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모조리 팽개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겠죠. 국민에게 패기치는 정당,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정당, 그게 바로 민주당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